네, 보궐선거 이후에 여야 모두 지도부 정비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4파전 구도로 경선 치러지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사본부에서 시간 되는 대로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들의 출사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김태흠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게 된 계획이 또 출마의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네. 이 오만과 이 독선으로 원내에 상임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걸 독식하고 또 의회민주주의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네. 이런 상황으로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또 그 과정 속에서 이번에 4월 7일 그래서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이 또 그대로 드러난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정부 여당의 이 폭정을 이제 멈춰 세워야 할 과제가 제1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에 네. 이제 또 아는 건데 그래도 우리의 또 책무인데 이런 속에서의 비록 목숨을 버릴지언정 옳은 일을 택하겠다라는 그 사생치의 그런 네. 자세와 각오로 정치 생명을 걸고 네. 폭정을 막아야 되겠다 선두에서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예.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네 분이 도전을 하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권성동, 김기현, 유이동 의원 그리고 네. 이제 김태흠 의원께서 함께 네. 하시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이 세 후보와 김태흠 후보께서 다른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글쎄요, 민주당이 독선과 좀 전에 얘기한 오만 이런 의회 독재가 판치는 상황에서는 예. 우선 강단 있게 싸울 수 있는 저와 같은 이 파이터가 필요하다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 같은 걸 분석하는 그런 눈이나 사안을 판단하는 능력 이런 부분에서 예.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제가 그분에 자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제 지금 상황 돌아가는 것이 영남에서 당대표 나오고 영남에서 원내대표가 나오고 이런 상황은 영남당이라는 그런 지금 우리가 오명을 듣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더 고착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역적인 외연을 넓히려면은 늘 이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권 네. 외연을 넓혀야 되는데 제가 또 충청권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제가 원내대표로 적격이다.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강단 있게 싸울 수 있는 파이터 역할을 자청하셨는데 네. 이 원내대표는 상대가 있는 그 자리잖아요. 네. 아무래도 여당과의 상황이 중요할 것 같고 또 협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좀 협치보다는 좀 맞서겠다 이런 뜻으로 읽힐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야당의 그런 책무는 예. 집권 여당의 견제거든요. 예. 그런데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뭐고 한다면은 협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협치라는 말은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당이 네. 강대 강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유하게 간다라는 것은 네. 그건 굴종이죠, 굴종.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으로서의 그런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죠. 예, 강하게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 이제 거의 180석의 지금 범여권의 표가 몰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석수도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강대강으로 간다는 게 글쎄요, 또 어떤 힘이 맞붙이게 된다 그러면은 승리하거나 뭔가 얻을 수 있을 게 있을까? 그러니까 궁금해요. 제가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협치라는 얘기는 여당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당이 그런데 의석수가 많다고 그래서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근데 거기에 쫓아가는 게 협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은 우리도 야당으로서 책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우리가 100석밖에 안 되니까 여당이 하자는 대로 네. 가는 것은 그건 굴종이고 책무를 다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예. 모든 걸 그냥 강하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여당이 강하게 기조를 갖고 가면은 그 우리 책무를 져버리고 또 굴종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강하게 가겠다라는 의미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민생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같이 논의하고 할 때는 민생 문제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지금 정권을 정권을 잡고 국정 운영을 하는 이런 네. 거에 무조건 협조해야죠. 네. 네. 상대가 윤호중 원내대표가 됐어요. 네. 아무래도 윤호중 의원이 자리를 원내대표로 옮기면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지금 공석이 되어 있고 네. 아무래도 원구성 재협상 문제가 네. 신임 원내대표 간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이 와이사스 단추 같은 경우 첫 단추가 깨어지면은 네. 잘못 깨어지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협상을 네.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만약에 원점을 다시 않고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고 난 다음에 네. 협상은 없다 얘기하는데 예. 협상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도 구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민이 지켜볼 것이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협상이 없다고 단호하게 저쪽에서 나선다고 한다 그러면 굳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 다른 협상 카드를 꺼낸다거나 이러진 않으시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힘써야 될 건 무엇인지 또 변화해야 할 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지금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그런 민의를 네.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 당이 체제 정비를 하고 네. 그리고 이 가치 재정립을 하고 국민들한테 어떤 비전을 제시할 건가 네네. 이런 준비를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민주당이 잘 못했기 때문에 표를 주지 않았습니다만 또 국민의힘이 잘해서 준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네. 동의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런 공정과 정의의 그런 반하는 네. 주장과 반하는 행동,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자리 문제, 젊은 사람들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가 이렇게 극한 상승 이런 속에서 네. 그런 속에서의 그런 이중적인 행태, 그리고 무책임한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분노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익히 그런 분들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네. 국민들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 미래의 비전을 주는 그러한 노력이 네. 우리 당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원내대표 선출도 앞두고 있고 당대표도 새로 뽑아야 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일정 정도의 잡음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는 지금 어떻다고 보세요? 글쎄 이제 지금은 이제 당 지도부의 공백기잖아요. 네. 그래서 또 차기 지도부도 이제 선출한 전당대회가 있고 그래서 이런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체제 정비를 이제 좀 해야 되는데 네. 이 속에서는 서로 간의 생각들이 좀 틀린 부분들 그다음에 의견이 틀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네.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지도부 구성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리가 되지 않겠어요? 예. 정리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의 그런 비전이라든가 또 국민들께 선보일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네. 또 이제 대선 전국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 속에서의 그런 외연 확대라든가 또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울 그런 함께 할 사람들은
또 함께 연대, 내기 통합, 뭐 합당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 지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지금 이제 해결돼야 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제 가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저희들 앞에 또 이 과제들입니다. 네. 네. 보궐선거 승리하고 나서 이제 떠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네. 당을 나가고 난 이후에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상당히 높게 또 여러 언론을 통해서 지금 꺼내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애정어린 저는 충고라고 받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님의 그런 특유의 그런 어법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애정어린 저는 충고다. 그리고 또 김종인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1년 동안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네. 그런 당을 혁신하고 쇄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또 외연 확장도 시키려고 하는 노력 또 뭐 이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단일화를 이뤄내면서 당 후보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 저는 높이 평가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당의 애정을 가진 저는 충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선거 과정에서의 단일화 그리고 나선 지금 국민의당과의 합당 이슈가 새롭게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당대표 선거 전에 합당이 끝나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아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당대당으로 합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이 단일화 과정 속에서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저희 당과 통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 당의 입장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확정을 하지 않았지만은 무건의 그런 동의를 했고요. 네. 그랬으면은 저는 지금은 좀 전에 체제 정비를 하고 이럴 문제지.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은 예. 서로 간에 이제 기본 인식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절차를 밟아서 예. 저는 이 통합을 이뤄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의석수가 많지만은 또 그쪽도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있지만은 뭐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지 이 세간 사례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세간 사례가 다 있는 상태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지금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거 적절치 않다. 네. 그리고 또 무책임한 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당 지도부를 꾸리고 난 이후에 합당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겠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선출이 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제 대선에서 정권 탈환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범야권 쪽에서는 다양한 후보가 있다고는 하지만 또 국민의힘 당내 인사 중에서 유력 후보가 잘 안 보인다는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네. 그런 서울시장이 되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지금 여론조사에 조금 높다, 낮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일희일비할 문제가 아니고 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희일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이제 제일 이 적합한 후보를 이 선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 네.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고 또 국민들이 관심 갖는 그런 쉽게 얘기해서 무대 설치를 어떻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무대 위에 올려놓고 또 그분들이 또 트롯 가수법듯이 가창력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 국민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이런 네. 과정들을 겪다 보면은 네. 누가 제일 적임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네. 또 우리는 이제 당내 인사뿐만 아니라 일단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폭정에 대한 폭정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세력들 속에서도 대권 후보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과의 어떻게 윤곽로 안에 녹여내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예. 네. 앞서서 충청 민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지금 범야권에서 유력한 후보로는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예. 또 하나는 김종인 윤석열 전 총장이 예. 아직까지 내가 정치를 하겠다 하는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의 그런 그 지표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예. 관심들이 많은데 저도 일단은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이니까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예. 일단 본인의 이제 의사를 이제 표명이 된 다음에 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 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윤석열 전 총장과 가까이 가고자 한다라는 움직임들도 좀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실체를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네.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 조사 언론에 나타나는 그런 지표들을 보면서 네네. 다들 관심은 있지 않겠어요. 다만 네. 우리 당에서 체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하고 함께 한다면은 네.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공간과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의원들의 투표로 원내대표를 뽑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의원들 민심 파악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초선 의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초선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의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홍준표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그런 견해는요. 예. 일단 당 외에 그런 인사들도 네. 지금 같이 연대내기 통합을 해서 힘을 모으자 네. 하는 상황 속에서의 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그런 분들을 제외되는 그런 부분들은 전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봐요. 다만 네. 지금 저도 아직 확인은 안 했지만은 의원들의 그런 내부에 그런 찬반 논란이 있다고 하면은 네.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은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원내대표가 되면 당을 이렇게 이끌겠다. 끝으로 각오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원내대표가 된다고 그러면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그런 정치적인 생명을 사생치라는 그런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싸울 건 싸우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법치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상식과 도덕이 무너지는 이 나라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네. 내 몸을 던지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 연결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